서울의 오후는 잿빛 하늘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활기찼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차갑게 반사되어 도시의 냉철함을 더했다. 한유진은 그 도시의 정점에 서 있었다. 은성그룹의 심장부, KT타워의 회전문을 통과하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그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긴장과 기대에 찬 평범한 취업 준비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눈빛 뒤에는 거대한 계획과 강철 같은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KT그룹의 강건일 회장과 비밀리에 마주 앉았다. 내 손자 태민이는 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심장이 얼어붙어 있어. 세상을 오직 이성과 계산으로만 보지. 나는 그 녀석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부터 배우길 바란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판단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도. 그는 유진을 날카로운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 자네가 그 녀석의 시험이 되어주게. 내가 짠 판 위에서 자네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 그 녀석을 흔들고 시험하고 그리고 완성시켜야 해. 할 수 있겠나?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녀의 계획은 강 회장의 각본 아래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태민이는 오늘 오후 너 스카이 4번 룸에서 맞선을 본다. 그리고 너는 같은 시간 아서번 룸에 잡힌 가짜 면접에 정확히 5분 늦게 도착하게 될 게다. 그녀는 실수를 연기해야 했다. 운명처럼 보이는 가장 완벽하게 계산된 실수. 유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연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한 그녀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안내 직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아, 저는 KT그룹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한번 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하산번 룸을 강조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복도 끝 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묵직한 원목문을 향해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뒤로하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4번 룸의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긴장감이 아닌 치밀한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의 전율이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부터 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강태민, 자료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하지만 실물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우며 압도적이었다. 한유진입니다. 오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남자의 맞은편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강태민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금 맞선을 보러 나온 길이었다. 그런데 웬 낯선 여자가 들어와 면접을 보겠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늘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표정을 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잔뜩 긴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이 여자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는 재밌는 장난을 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앉으시죠.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척 연기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했던 답변을 꺼내놓았다.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신뢰해라.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배신이 난무하는 곳인데 어떻게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가 비꼬는 듯한 투로 다시 물었다. 배신이 만연할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모두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릴 때 굳건히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나 기업은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평판과 명성입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총명함과 함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흥미롭군. 태민은 짧게 내뱉고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이 그녀가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태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턱을 괜 채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전략적 파트너십, 그의 할아버지가 강요하는 정략 결혼에 대한 이보다 더 완벽한 정의가 있을까? 눈앞에 이 여자는 위험할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들의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오수연 이사. 오늘 그의 맞선 상대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지금 눈앞에 이 여자 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함께 일어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태민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 이름이 한유진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태민은 테이블을 돌아 그녀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농담이 아니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나와 결혼해주겠나?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나? 결혼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갑자기 청혼을 하다니.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압박 면접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을 텐데.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와 결혼하자.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계약 결혼이요. 유진의 머릿속은 이미 혼돈 그 자체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거대한 몰래카메라에 속고 있거나. 그래, 내게는 집안의 성화를 잠재울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꿰뚫어 보았다. 글쎄,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지. 돈, 명예,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KT그룹 입사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에 유진의 눈이 커졌다. KT그룹 입사.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모욕이라니.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야. 태민은 태연하게 말했다. 당신은 결혼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했지 않나. 바로 이거야.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감정 소모도, 불필요한 기대도 없는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 관계지.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남자는 오만하고 무례하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는 말고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한유진 씨, 서류 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자 명단에는 당신 이름은 없던데.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태민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여긴 4번 룸이 맞지만 KT그룹 면접 장소는 아니야. 여긴 내가 개인적으로 예약한 곳이지. 당신 방을 잘못 찾아온 거야. 순간 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면접 장소를 착각했다고. 그럼 그녀가 지금까지 열변을 토했던 이 남자는 면접관이 아니었단 말인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최악의 실수. 아니, 이건 재앙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태민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마 당신이 가야 할 면접은 이미 끝났을걸. 하지만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 하지만 내 손을 잡는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될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야. 유진은 만견자실한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문 밖으로 나가 이 모든 악몽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무너져야 하는 절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서 있는 남자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악마의 유혹, 하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문고리를 놓은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유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강태민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한치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태민은 즉시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수연 이사와의 약속은 취소해. 그리고 지금 당장 변호사 한 명과 함께 더 스카이 3번 룸으로 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까. 혼인 계약서.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거대한 M&A를 성공시킨 사업가처럼 만족감과 차가운 효율성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이 방금 자신의 영혼을 악맥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강태민, 당신이 이 판을 열었다면
이 판의 승자는 내가 될 거야.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유진의 삶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짐을 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강태민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미니멀하면서도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집은 마치 잡지에 나오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러나 그 넓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유진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강태민과 그녀는 같은 집에 사는 하숙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손님용 침실에 머물렀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나 무미건조한 인사말이 전부였다. 집안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완벽한 약혼녀 연기를 위한 학습이었다. 김비서는 태민의 가족관계, 친척들의 이름과 특징, 집안의 역사, 태민의 식성과 취향, 심지어는 그가 싫어하는 농담까지 정리된 엄청난 두께의 파일을 건넸다. 강태민 대표님은 알레르기는 없으시지만 해산물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특히 굴은 혐오하십니다. 강 회장님께서는 바둑을 즐기시며 고전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으십니다. 특히 이황과 이이의 사상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사모님께서는 명품 가방 수집이 취미이시며 칭찬에 약하십니다. 유진은 마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밤에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죽은 주준이라는 코드명으로 저장된 단 한 사람, 강건일 회장에게 111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타겟 강태민 관찰 보고서 3일차. 작성자 아테나 오네. 성격 분석 극도의 이성주의자이자 완벽주의자. 감정적인 접근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에 약한 모습을 보임. 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함. 2. 약점 분석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회피함. 이 부분이 그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 3. 현재 상황, 계약 약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본인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며 아테나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는 상태임. 하지만 이것은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방심일 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님. 그녀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표물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태민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를 겸한 강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강 회장의 저택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은 그 가문의 역사와 권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태민의 가족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훑어보았다. 그 중심에는 강 회장이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관찰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네가 태민이가 마음에 품었다는 아가씨냐?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앉거라. 듣자 하니 집안이 그리 넉넉지는 않다고 하더구나. 어디서 우리 태민이를 만났는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역시 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다.
유진은 태민과 미리 짜맞춘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학 시절 경영학회 세미나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멀리서 뵙기만 했는데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 세상에 우연만큼 무서운 것도 없지. 우리 태민이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느냐. 이 녀석은 아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놈인데. 이것은 유진의 진심을 떠보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다. 여기서 돈이나 지위를 언급하는 순간 그녀는 바로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다. 대표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자신이 맡은 일과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민의 숙모와 사촌들이 수군거렸다. 강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유진에게 바둑판 앞에 앉으라고 말했다. 바둑 둘 줄 아느냐? 어릴 적 아버지께 조금 배웠습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유진은 신중하게 그의 수를 따라갔다. 그녀는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다만 회장의 수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잃지 않는 기풍을 유지했다. 바둑이 끝나고 그는 유진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 태민이 녀석을 잘 부탁하마. 그것은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그들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 이후 첫 번째 전쟁터는 한국미래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였다. 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행사는 태민과 유진이 약혼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공식 석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수연이 있었다.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한유진 씨. 오수연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대놓고 훑어보며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수연 이사님.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오수연은 그 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말을 이었다. 어머, 유진 씨, 이 드레스 지난 시즌 컬렉션 아니에요. 요즘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상 드레스가 트렌드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것은 유진의 배경과 안목을 동시에 공격하는 교묘한 말이었다. 주변에 있던 오수연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클래식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이 드레스처럼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한번 입고 버릴 옷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오래 아껴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처럼 현명한 분이시라면 제 생각에 동의하시겠죠. 예상치 못한 방역에 오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수연이 다른 말로 다시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성큼 두 사람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연 씨, 내 약혼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태민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을 사랑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기야, 피곤해 보이는데 저쪽 가서 잠시 쉴까? 그 다정한 호칭과 행동에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 또한 그의 연기일까 아니면 그녀의 임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일까? 강태민 대표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은 한유진에게 날개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계약에 따라 그녀는 KT그룹 전략기획팀의 대리 직급으로 정식 출근을 시작했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자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유진이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회사 내부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총수에게 꼬리쳐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지난 인턴 시절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었다. 등 오수연이 익명의 경로를 통해 퍼뜨린 루머였다. 팀원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팀장은 그녀에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료 정리나 복사 같은 허드렛일만 시켰다. 하지만 유진은 이제 이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강건일 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시험 무대는 곧바로 찾아왔다. 태민은 그녀를 KT그룹의 명운을 건 야심작 프로젝트 제우스 팀에 공식적으로 합류시켰다. 한유진 씨의 능력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소. 그것이 태민이 내건 이유였지만 유진은 그 뒤에 할아버지의 의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태민을 시험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태민의 리더십 스타일, 팀원들의 역학관계, 그리고 프로젝트가 가진 기술적, 전략적 문제점들. 그녀가 밤마다 강 회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는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갔다. 타겟 관찰 보고서 21일차. 타겟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고 있음. 단,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팀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음. 이것이 프로젝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프로젝트는 기술적 문제보다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 시간,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팀원들은 태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누구도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말해보시오. 태민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저희는 경쟁사인 타이탄전자를 이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진짜 시장은 반도체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도시,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빠른 칩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솔루션을 팔아야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공학자들의 세계에 던져진 인문학적인 충격이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팀원들도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데이터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녀의 능력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다. 태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뒤흔드는
새로운 관점을 마주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 주스부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유진은 더 이상 회장님의 약혼녀가 아닌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와 태민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들은 밤늦게 서재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자리에는 어느새 진짜 동료애와 파트너십이 싹트고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스파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감시해야 할 타겟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의 고독을, 그의 열정을, 그리고 그의 진심을. 그녀의 보고서는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주스부르가 봉회돼 오르기 시작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핵심 부품 공급 업체와의 계약 문제였다.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특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던 독일의 한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유는 경쟁사인 타이탄전자에서 2배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명백한 상도덕 위반입니다. 팀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팀은 비상에 걸렸다. 당장 대체 업체를 찾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몇 달이나 지연될 위기였다. 두 번째 사건은 내부에서 터졌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다. 그는 프로젝트의 모든 보안 서약서를 무시하고 핵심 기술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KT그룹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밤늦은 시각, 펜트하우스 서재. 유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이 두 사건의 배후를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타이탄전자의 공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독일 부품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시점은 우리가 대금을 송금하기 불과 12시간 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내부 자금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공격을 사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떠난 연구원. 그가 옮겨간 경쟁사는 타이탄전자가 아니라 YJ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오수연 이사의 회사죠. 그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손자를, 그리고 그 손자의 옆에 있는 미스터리한 여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강태민과 한유진을 자신의 한옥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결의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저택의 서재,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건일 회장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두 젊은 남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위기는 계속되었다. 강 회장이 만들어낸 가짜 위기는 진짜 위기처럼 KT그룹을 옥죄어왔다. 태민은 매일같이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임무에 대한 충성심과
한 남자를 향한 연민 사이에서 매일 밤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졌다. 대단하구나. 태민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낸 그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훌륭하게 통과할 줄이야. 이 하레비에 기우였던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과 함께 희미한 가시가 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운명을 맞이할 유일한 동반자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태민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녀의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그녀는 아테나로서 강건일 회장에게 주간 보고를 하기 위해 그의 비밀 서재를 찾았다. 그래, 요즘 태민이는 좀 어떻더냐, 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연이은 악재에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유진이 아가, 네 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태민이 옆에서 아주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었더구나.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의미심장한 힘을 주어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태민이를 자극할 미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너는 그 이상이었어. 너는 죽어가던 내 손자를 다시 날아오르게 만든 바람이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할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강건일 회장은 지난 50년간 천무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해온 절대 군주였다. 그의 힘과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말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바람은 때로는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도 하는 법이지. 나는 내 손자가 그 태풍에 휩쓸려 길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잔인한 연극의 관객으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강건일 회장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하며 자신의 진짜 임무, 즉 강건일 회장의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드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위험한 행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다. 너희들의 능력은 확인했다. 하지만 리더에게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바로 선택이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시험 문제를 마침내 꺼내놓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룬 성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 자체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들의 동맹이 과연 진정한 신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일 뿐인지를 도망쳐야 해. 태민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할아버지는 괴물이야. 내가 당신을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는 태민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태민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네 옆에 저 여자를 너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녀와 함께 이 제국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시험이었음을 밝히고 그녀를 내쳐 너의 순수한 충성심을 증명할 것이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태민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임무를 배신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갈림길에 섰다. 자신을 고용한 주군에 대한 의무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타겟에 대한 연민. 그녀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것은 잔인한 시험이었다. 아니요. 유진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 할아버지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이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강건일 회장의 마지막 시험은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태민은 거대한 제국의 왕좌와 이제 막 자신의 심장이 되어버린 한 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은 손자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에테르였다.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방화벽도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이번 시험을 위해 움직인 모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태민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장난처럼 시작했던 면접,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하던 그녀의 당돌한 눈빛, 계약이라는 차가운 이름 아래 시작되었던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 그리고 프로젝트 주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밤을 새우던 수많은 밤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예고 없이 찾아온 태풍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태풍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나 왕좌를 향한 탐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유진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한 의심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만약 강건일 회장이 있다면 자신의 손자를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위기를 직접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할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할아버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유진이 말했다. 우리가 그의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니, 그의 시험 따위는 비웃어줄 만큼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녀는 작전실의 메인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화면에 프로젝트 주스의 현재 상황을 띄웠다. 할아버님의 계획은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활로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의 폭탄 같은 선언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는 유진 씨를 내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녀를 버리는 것이 이 제국을 물려받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 회장의 계획은 단순히 손자를 시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약 태민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새로운 후계자를 앉히기 위한 거대한 쿠데타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실패를 빌미로 KT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내 이놈 강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리는 듯했다. 그녀의 계획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태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하는 약한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왕이었다. 할아버님께서는 제게 늘 힘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태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 여자에게서 다른 종류의 힘을 배웠습니다. 총이나 칼보다 더 날카로운 지성, 수조 원의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신뢰,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 그녀는 제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파트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곁에서 내치는 리더라면 애초에 KT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깊은 혼란과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아테나로서 매일 밤 강건일 회장에게 강태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리더십, 그의 약점, 그리고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기계처럼 수행하려 애썼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자를, 그리고 그 손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한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분노할 것 같던 얼굴에 아주 천천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엄격했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인내 깊은 만족감이 담긴 우렁찬 웃음소리로 변했다. 좋아, 해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예전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늙은 괴물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하하하 허허허. 그래, 바로 그거다. 강 회장은 평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대답을 이 늙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 녀석아, 유진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자신의 주군인 강건일 회장의 편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자신의 안전과 부를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남자 강태민의 편에 서서 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것인가. 태민과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랑은 물론 중요한 감정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반자 관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자체 강 회장은 웃음을 거두고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너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나는 네가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게다. 그는 유진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왕이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무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주라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유진이 아가, 너는 내 손자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무기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태민은 먼저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을 비밀리에 펜트하우스로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다. 할아버지의 음모, 그리고 한유진의 진짜 정체까지.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젊은 총수의 결의에 찬 눈빛 앞에서 그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잔인하고도 지혜로운 늙은 왕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것이었다. 위기 속에서 영웅이 태어나는 법이지.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 유진의 눈에 익은 로고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타이탄전자와 YJ그룹의 KT그룹의 내부 정보를 전달했던 바로 그 유령 컨설팅 회사의 로고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소유주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결국 강건일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KT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건일 회장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손자인 강태민에게 이양하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강태민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유진을 그룹의 신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최연소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들의 계약 약혼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낭만적인 진짜 전략적 파트너십이 되었다. 그들은 강건일 회장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한유진은 더 이상 한지수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아테나로서 이 위험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태민과 한유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던 계약도, 시험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함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러낸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태민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처음 보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건일 회장은 약속대로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손재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강태민은 명실상부한 KT그룹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여왕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할아버님께서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내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그의 예측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들의 계약 약혼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낭만적인 진짜 전략적 파트너십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에 열광했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책임감을 함께 기록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판단력 뒤에 숨겨진 회사를 지키려는 고독한 결의를 보았다. 그녀의 보고서는 감시자의 그것이 아니라 점차 동료이자 파트너의 시선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그런 변화를 깨닫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친 텅 빈 사무실. 유진은 강태민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유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 태민이 그녀의 옆에 섰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곧 끝나.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유진은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했고 태민은 외부의 압박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그들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방해 공작 또한 집요하고 악랄했다. 그가 심어놓은 내부의 첩자들은 교묘하게 프로젝트를 지연시켰고 외부에서는 그들의 핵심 협력 업체들을 압박했다.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몇 달간 너무나 행복해서 잊고 있던 현실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도와줄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녀의 말에 태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다. 강건일 회장의 음모,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까지. 아니,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세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그는 품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레스토랑에서 썼던 낡고 구겨진 냅킨 계약서를 꺼냈다. 이 계약은 내 인생 최고의 전략적 판단이었어. 그는 그 낡은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싸움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지독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원하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요수연.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하지만 오수연 이사가 이런 일을 꾸밀 만큼 치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훨씬 더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입맛대로 흘리며 이 판 전체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한유진 씨, 지난 몇 달간 나는 당신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일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처음에는 분명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어. 당신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제발 이 계약 결혼을 끝내고 나와 진짜 결혼을 해주지 않겠어. 당신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강태민은 한유진이라는 날개를 단 후 무서운 속도로 비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 강건일 회장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판 자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되었다. 유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강태민 씨. 모든 것을 알게 된 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 혼돈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한 이 여자, 한유진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계약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의 진짜 파트너십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유진의 지혜는 그의 결단력과 만나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내부의 적들의 움직임을 귀신같이 예측했고 그들의 방해 공작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기지로 발휘했다. 태미는 그녀가 깔아준 판 위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흔들리는 이사들을 카리스마로 장악했고 외부의 압력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맞서 싸웠다. 1년 후 강건일 회장은 그녀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말없이 읽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시험이 자신이 설계한 것 이상으로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행사 대신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채 작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태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강 회장이 정해놓은 실패라는 시나리오를 비웃기라도 하듯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프로젝트 지우스의 최종 시제품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기존의 기술을 한 세대 이상 뛰어넘는 혁신적인 괴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지난날의 기억들을 담아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당신을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태민이 먼저 말했다.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따뜻한 믿음으로 계산된 이익이 아닌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진실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강태민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동시에 증오해왔던 거대한 산,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였다는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세상이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미소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화답했다. 저는 오늘 길을 잃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당신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폭풍우를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사랑해요. 강건일 회장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손자가 자신이 낸 시험을 그것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자신이 심어놓은 아테나, 한유진이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경계심. 저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물건이야.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잘못 들어선 길 끝에서 만난 기적, 어긋난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에 도달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모든 위기는 강건일 회장이 자신의 손자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잔인하고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배우이자 동시에 심판관이었다.